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지은은 창문을 통해 흐르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가락이 핸들을 쥔 듯 움켜쥐고 있었지만 이건 그녀의 차가 아니었다. 친구가 빌려준 낡은 세단이었고 그 친구는 정말 가야 해 라고 물었지만 지은은 대답 대신 엑셀을 밟았다. 아버지의 장례식 소식을 들은 건 SNS에서였다. 먼 친척이 올린 흐릿한 교회 사진 아래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현우 씨라는 캡션이 붙어 있었다. 그게 이틀 전 일이었다. 어머니도 언니들도 알려주지 않았다. 지은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에서 살았지만 그 길은 잊을 수 없었다. 매번 그 길은 잊으려 애썼던 과거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가족이란 게 정말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려 도로가 강처럼 변해갔다. 우회로를 3번이나 돌아야 했고 한 번은 낯선 동네 골목을 뚫고 가야 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너를 묻히게 두지 마라, 지은아. 내 자리를 알아야 해. 그 말은 암투병 중 마지막 달에 한 것이었다. 지은은 그때도 느꼈지만 이제야 그 의미가 뼈저리게 다가왔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차 타이어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앞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진입로에 도착했다. 집은 약간 높은 지대에 있어서 물에 잠기진 않았지만 주변은 이미 호수 같았다. 지은은 문을 두드렸다. 1번, 2번, 3번째는 3개. 문이 살짝 열리더니 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올 게 아니야. 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연습된 듯 했다. 지은은 비를 닦아내며 말했다. 아버지 장례식인데 나도 가족이야. 민지는 대답 없이 문을 닫아버렸다. 그 순간 지은의 가슴 속에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문을 닫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지은은 뒤로 물러나 집 옆으로 돌아갔다. 옆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아버지가 화학치료 받을 때 그녀가 오면 열어두라고 했던 그 문 안으로 들어서자 레몬 세정제 냄새와 시든 백합꽃 향이 코를 찔렀다. 집은 너무 깨끗했다. 무언가 숨기려는 듯한 그 청결함. 복도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예전엔 지은의 생일 사진, 학교 행사, 난잡한 명절 저녁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큐레이션된 사진들뿐. 민지가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어머니 해수기 모자 쓰고 웃는 사진, 아버지가 민지와 낚시 가서 찍은 사진. 하지만 지은의 사진은 한 장도 없었다. 폭풍을 뚫고 온 사람이네. 수연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지은은 돌아보았다. 수연은 와인 잔을 들고 기대서 있었다. 물에 빠진 건 나뿐만 아니네. 지은이 대꾸했다. 수연은 비웃었다. 엄마 거실에 계셔. 예에 바르게 해. 예의는 받을 만큼 해야지. 지은이 물을 털며 말했다. 수연은 고개를 기울였다. 타이밍이 생명인데 그들은 항상 이렇게 했다. 예에 바른 말 속에 가시를 숨겨 찔렀다. 지적당하면 과민하다고 몰아가기 딱 좋은 잔인함. 거실로 들어서자 낯선 손님들이 유골함 주위에 모여 있었다. 어머니는 소파 끝에 앉아 손을 꼭 쥐고 회색 드레스 차림이었다. 지은은 문간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기억이 밀려왔다. 이 방에서 아버지에게 죽 한 숟가락 떠먹여주던 날, 다리가 약해진 아버지를 화장실까지 부축하던 날, 화학치료 사이의 긴 침묵 속에서 손을 잡아주던 날, 언니들은 돈 보내고 가끔 전화하고 필터 씌운 아빠 생각해 셀카 올리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지은은 머물렀다. 그런데도 장례식에 초대받지 못했다. 문 두드릴 때 잠가버렸다.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지, 묻을 때는 안 불렀.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민지가 들어오더니 캠페인 무대에서 내려온 듯한 모습으로 지은을 힐끔 보았다. 표정이 읽히지 않았다. 그러더니 어머니에게 말했다. 준비됐어요. 지은은 가까이 다가가 가족들이 유골함 주위에 모이는 걸 보았다. 수연이 돌아보며 말했다.
이건 사적인 가족 모임이야. 지은은 눈을 깜빡였다. 내가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지은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지은은 뒷걸음질 쳐 베란다로 나왔다. 비가 여전했다. 재킷이 피부에 달라붙었다. 유리 너머로 그들은 모여 미소 지으며 자신들 버전의 아버지를 애도했다. 홍수에서 익사하는 건 물이 아니야. 그 뒤에 침묵이지. 집은 따뜻했지만 더없이 차가웠다. 누군가, 아마 조카 하나가 안에서 문을 살짝 열어주었다. 들어와 라는 말도, 젖었네, 말려 라는 말도 없었다. 수건 하나 주지 않았다. 지은은 물 뚝뚝 떨어지는 채로 마루에 서 있었다. 민지는 지나치며 보지도 않았다. 수연은 자선 행사에서 짓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허락해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속한 건 아니야. 지은은 뻣뻣하게 고개 끄덕이고 복도로 들어갔다. 거실에 다가서기 전에 벽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예전엔 잡다한 추억들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세련되게 다듬어진 사진들뿐. 지은의 얼굴은 없었다. 크리스마스에 아버지 대신 산타 복장 입은 사진도, 어머니 생일 깜짝 방문한 사진도 가위로 오려낸 듯 사라졌다. 사진에서 지우면 뭐든 지울 수 있겠네. 저녁은 뷔페 스타일로 나왔다. 긴 테이블이었지만 지은의 자리는 테라스 문 옆 끝자리. 조용히 앉아 민지가 와인잔을 숟가락으로 두드리는 걸 보았다. 아버지께 건배. 진짜 곁에 있던 자식들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촌 몇이 의자를 고쳐 앉았다. 지은의 포크가 공중에 멈췄다. 중요할 때 내가 있었어. 지은이 민지를 보며 말했다. 민지는 눈 하나 깜빡 않고 그럼 유언장 낭독에 왜 초대 안 받았지? 웃음소리. 누군가 헛기침했지만 침묵이 더 짙어졌다. 지은의 목이 메었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너희가 진실을 감당 못해서지. 넌 아무것도 안 받아. 특히 늘 거리 두던 내가. 수연이 부드럽게 덧붙였다. 지은은 얇게 웃었다. 지도에서 빼놓으면 거리가 생기지. 댄에서 수연이 불을 낮추고 TV를 켰다. 특별한 걸 보여줄게. 슬라이드쇼가 시작됐다. 과거 사진들이 번쩍였다. 생일, 바비큐, 졸업식. 지은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하지만 사진마다 지은은 없었다. 어머니, 아버지, 언니들, 친척들, 이웃께까지 있지만 그녀는 없었다. 하나가 소매를 잡아당겼다. 고모는 왜 사진에 없어? 지은은 화면을 보며 침을 삼켰다. 항상 카메라 뒤에 있었나 봐. 수연이 시선 떼지 않고 말했다. 누군가는 그래야지. 방이 예에 바르게 웃었다. 하나가 지은의 손을 쥐었다. 슬라이드쇼 후 지은은 잔 채우는 척 부엌으로 갔다. 어머니가 그릇을 닦고 있었다. 동작이 느리고 지은을 못 본 척했다. 사진 봤어요. 지은이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 들지 않았다. 제일 예쁜 걸 골랐지? 나도 가족인데 아직도. 어머니가 손 닦으며 말했다. 넌 항상 달랐어, 지은아. 강렬해. 내 언니들은 쉽지. 복잡하게 안 해. 지은은 소리치고 싶었지만 물었다. 내가 왜 떠났는지 궁금한 적 있어. 어머니가 지친 눈으로 봤다. 우리 모두 희생했어. 상처받을 만큼 받으면 구원 기대 안 해. 지은이 속삭였다. 손님 대부분 떠난 후 집이 장례 후에 섬뜩한 고요에 잠겼다. 지은은 옛 침실로 들어갔다. 오래된 책과 삼나무 냄새가 났다. 이제 창고 반, 손님방 반, 침대 자리에 상자 쌓여 있고 접이식 침대가 벽에 기대 있었다. 바닥에 앉아 잡동사니 상자를 열었다. 미납 청구서와 쇼핑 리스트 중 크림색 봉투가 눈에 띄었다. 아버지의 대문자 필체로 그녀에게 쓰여 있었다. 손이 떨렸다. 열지 않았다. 아직. 하지만 그 안진실이 그녀를 무너뜨릴 거라 알았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봉투를 무릎에 올렸다. 플랩을 따라 손가락을 훑었다.
봉인은 부서지기 쉽지만 그대로였다. 이름은 없지만 그녀 거라 알았다. 그날 밤 비슷한 폭풍 속에서 아버지 다리에 담요 덮어주고 사선 건드리지 않게 조심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속삭였다. 말해야 할 게 있어? 그들이 못하게 한 거 무슨 뜻이냐 물었지만 모르핀이 눈꺼풀을 누르기 시작했다. 이제 그 말을 들고 있었다. 봉투를 열었다. 3년 전 날짜. 잉크 희미하고 종이 여러 번 접힌 흔적. 지은아, 더 세게 싸웠어야 했어. 내가 대학 포기하고 수연이 유학 가게 한 걸 봤어. 내 빛이 꺼지는 걸 보고도 내버려뒀어. 희생은 모두의 몫이라 했지만 너만 했고 내가 허락했어. 빅다 멈췄다. 눈이 흐려졌다. 그날 주방 테이블에서 입학 통지서와 장학 신청서 들고 앉았던 기억. 어머니가 안경 너머로 둘 다 돈 없어. 수연 건 지금이야. 내 건 기다려. 지은은 웃으며 괜찮아요 했고 방에서 베개에 울었다. 아버지는 알았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 가족은 타협이라 했지만 항상 내가 구부러지라는 뜻이었어. 편지는 계속됐다. 넌 둘 합친 것보다 밝았어. 그런데 내가 꺼지게 했어. 평생 기다린 사과였다. 무덤에서 온 침묵의 우표. 편지에서 어머니 얘기. 내가 의료비 보낸 거 알아. 그들보다 더 했지만 그녀는 안 말해. 감사 그렇게 안 해. 신께 감사할 뿐. 맞았다. 겨울에 $600 송금하고 물었을 때 딸들 중 하나 보냈나 봐. 수연인 줄 이지은은 쓴맛 삼키고 도움됐네 했다. 어머니는 알았지만 모른 척의 편지를 원래대로 접어 봉투에 넣었다. 가슴에 떨어진 무게로 어찌할 바 몰랐다. 집을 유령처럼 걸었다. 발소리가 가볍게 벽이 깨질까? 마루가 신음했다. 거실은 손대지 않은 신전 같았다. 구석 책장에서 긴도가 끝나는 곳 낡은 등짝. 잠 못 이룰 때 읽어주던 책이 펴서 속삭였다. 인도가 끝나는 곳이 있어 비곳 아니야? 책 놓고 옛 책상으로 갔다. 깨진 램프와 의자 사이 아래 서랍 당겼다. 끼익. 다시 당긴이 열렸다. 먼지 쌓인 카세트 녹음기. 두 버튼 눌렀다. 배터리 살아 있었다. 잡음 후 아버지 목소리. 이걸 듣는다면 그녀가 내 딸이란 걸 알아. 지은은 내 딸이야. 얼어붙었다. 되감아 다시. 지은은 내 딸이야. 더 있지만 그 부분 영화. 기기가 손에 신성하고 깨지기 쉬웠다. 그 밤 박홍수가 아니라 이틴 목소리가 그녀를 무너뜨렸다. 다음 아침 부엌에서 깨진 머그 들고 침묵이 바닥 사이로 갈라지는 소리 들었다. 커피 너무 세고 쓰라. 따뜻함 환영받지 않는 집에서 끓여서. 비 그쳤지만 모든 게 젖어 있었다. 하나가 조용히 들어와 머리 헝클어진 채 종이 쥐고 왔다. 엄마가 이게 필요할 거라 해 중얼거리며 놓고 사라졌다. 펴보니 병원 청구서. 환자 이름 지은, 완납. 하지만 서명은 김수연. 웃음 나왔다. 사소한 게 아니야. 체계적 배신. 거짓말이 아픈 게 아니야? 의심받지 않을 자신감이 이 복도에서 종이 쥐고 작은 서재로 갔다. 어머니가 빨래 개고 있었다. 잠시 시간 있어. 차분히 물었다. 어머니 고개 안 들고 물론 테이블에 청구서 놓았다. 수연이 왜 내 이름으로 서명했어? 어머니 수건 개며 쉬울 거라 생각했나 보지? 누구한테? 여전 눈 안 마주침. 이게 뭐야? 주머니에서 편지 꺼내 눈 마주쳤다. 아버지 쓴 거 알아? 어머니 멈추더니 다시. 아버지 말년에 후회 많았어. 나 어떻게 대한 거 후회해? 그제야 주목. 한숨 쉬며 고개젓 젊었어. 그는 결혼했어. 너는 실수로 태어났고 화해하려 애썼어. 목이 메었다. 내가 실수였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받아들여.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날 밤 모텔로 돌아와 녹음 파일을 변호사 예진에게 보냈다. 이게 증거야. 예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이건 유언장 분쟁이 아니야. 지우기 패턴이야. 증명할 수 있어. 지은은 거울을 보며 말했다. 침묵 원했으면 글 쓰는 사람 고르지 말았어야지.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20년 전 부동산 계약서에서 지은의 이름이 공동 서명자로 있었지만 사라졌다. 위조. 원래 유언장은 평등 분배, 지은에게 작업실 땅 중재에서 수연이 먼저 깨졌다. 저 애가 싸울 줄 몰랐어. 그 말로 모든 게 무너졌다. 수연은 대학에서 정직, 민지는 스폰서 이름.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다. 진실은 기록되면 할 말 없어. 지은은 이겼다. 작업실 땅에서 새 노트에 제1장, 내가 선택한 삶 썼다. 그들은 지은의 이름을 묻고 사진 지웠지만 그녀는 피어났다. 진실은 소리치지 않아. 소음을 이긴다.